정치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하고 정경심 교수 구속되고 이제 정치권은 득실을 계산하면서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서 여당은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재판을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국 차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서른 최고위원 조국을 타깃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프레임으로 본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런저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정치권 한번 잠깐 들여다보고 또 정치권에 다른 의미 있는 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녹취들 한번 들어보시죠.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어젯밤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조국과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검찰은 눈치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명백한 위법...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서서히 검증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이에 비참함. 표창장 국회의원 주광덕. 주광덕 부기죠. 열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곽상도. 이 조국 수사가 여러 방해와 공작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역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활약을 계속해서 부탁드리면서. 자, 정은갑 실장. 지금 뭐 자유한국당 표창장까지 주고 그러는데 일단 조국 몰아냈다, 성공했다 이렇게 지금 자축하는 거죠? 그렇죠. 자유한국당. 예. 여야 입장이 뭐 확연히 달랐죠. 방금 이인영 대표는 예. 사법적 질서 얘기를 했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당연히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국 정국으로 인해서 중도층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론의 상당히 변화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불씨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여야가 내년 총선 전까지는 어떤 타협이라는 것, 어떤 상생, 대화 이거는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사활을 건 그런 정치적 게임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여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국의 국면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란 뭐 지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개혁 입법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최근 이제 대통령 보면 이제 현장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기업 현장도 가고 민생으로의 어떤 국면 전환 이 같은 움직임들 서로 이제 다른 측면에서의 그 각이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오늘 보니까 보수 언론들도 저 표창장 주는 것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데요. 네. 저게 표창장 받을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표창장 받을 일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놓고 표창장을 주는 것은 국민들께 굉장히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들만의 힘만으로 조국 전 장관을 물러나게 했느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당내에서는 예. 당연히 이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기여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굳이 표창장을 줘가면서까지 저렇게 홍보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이나 정서적으로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국 국면을 통해서
물론 분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상실감을 느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점수를 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당에서도 지금 이제 그 현 국면을 개혁 국면으로 이제 바꿔가는 작업을 지금 할 텐데요.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 트랙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연말까지 가는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데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동의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거의 안 돼요. 자유한국당은.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국회 보이콧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선거제 문제에 있어서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얘기할 때 뭐 타협의 여지가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과연 지금 검찰개혁 문제나 이런 거에 진정성 있게 선거법 개혁 문제에 진정성 있게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 여당하고 나머지 야3당하고 같이 정말 여당이 실력을 보여주면서 야3당을 끌고 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실력 있는 여당의 모습을 만약에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지층으로부터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철 의원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여야 다를 수밖에 없죠. 여당이 오늘 분위기가 매우 좀 침통했어요. 예. 생각보다 더 침통했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사과 비슷한 언사를 조금 낼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물론 말씀을 안 할 수밖에 없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예. 전혀 말을 못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예 묻지도 마라. 그거 예. 할 말도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되물었는데 그만큼 사실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갈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표창장 문제라든가 이것은 과거 십몇 년 전에 사실 관행일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이 펀드 문제 그리고 돈을 주식으로 바꾸어서 결국 은닉했다는 혐의까지 나온 것을 봤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도덕성이고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청와대로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치약 하나, 수건 하나 사는 것도 다 내 돈으로 사겠다고 이런 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클린한 분인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당도 이 부분을 수습할 것 같고 예. 앞으로 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냥 뭐 모르쇠로 가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비록 자책골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 넣어주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저렇게 표창장을 날리고 이러면은 점수를 또 10점, 20점씩 계속 까먹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한국당은 역지사지하는 입장으로 자꾸 다른 사람의 입장을 봐서 자신의 한국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자꾸 깨달아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표창장이나 상품권 돌리기나 저런 것에 해서 쓸데없는 비난을 받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지만 정치권 여기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듣고도 야당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진정한 사과 없이 공정을 얘기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다. 이렇게 비판했죠. 그리고 또 어제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양쪽 집회가 또 열렸는데 결국 이 진영 간의 다툼, 갈등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영상을 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하나 또 소중한 또 기회가 되기도 한 것은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이제 확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주도 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현 시국을 바라보는 인식, 그 변화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음이었습니다. 박진영 국장, 예. 대통령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그동안 보내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앞으로 정치권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께서 송구라는 표현을 썼고요. 시정연설에서도 경청하고 성찰하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두 가지 세력이 조국의 사퇴를 주장했고 조국의 수호를 주장했어요. 여기에서 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 보고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반의 국민들은 조국의 수호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은 경청하겠다, 성찰하겠다는 걸로 충분히 말씀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이 여기에서 표창장까지 줘가면서 만세 부르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야당이 표창장을 줘야 될 때는 검찰 아닌가요? 검찰이 해준 거지 뭐 야당이 대단하게 활약한 거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만약에 야당이 검찰에게 표창장을 줬는데 패스트트랙 다시 수사받고 나경원 대표 인지수사되고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또 검찰한테 또 칭찬할지 정말 이게 정치권에 희화화되지 말고 스스로 품격을 가지고 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일단 이게 국장님이 절반 하길래 그러면 5대5라 말입니까? 조국에 대해서? 절반이라는 게 여론은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론은. 자, 일단 이게 여당의 속내는요. 어떻게든 이게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럼 이게 이슈는 이슈로 덮듯이 결국 이 공수처, 그 다음에 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번 이게 벗어나보자. 이런 게 속내 같고요. 그러나 이게 야당은 그게 아니고 조국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다. 민정수석으로서. 그래서 이게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면서 결국 이 대통령 책임론. 저는 조국 구속에서 끝날 것지 않아요. 결국 이 대통령이 조국 임명부터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라. 이런 식의 또 책임론까지 제기할 걸로. 그래서 이게 총선까지 끌고 갈 걸로 보이고요. 예. 저는 이제 대통령의 인식 중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시정연설할 때 합법적인 불공정이라 했잖아요. 합법적인 불공정. 그럼 이게 합법이라면 왜 영장을 청구하고 왜 영장이 발부됩니까? 그게 합법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인턴을 갖다가 한 주 했는데 2-3주 약간 이게 과장해서 학교에서 발급해주면 그게 합법적인 불공정이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루 이틀, 하루 한 걸 만약에 위조를 했다면 그건 이게 관행도 아니고 합법적인 불공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대통령이 검찰총장 다 임명했고 수사하고 있고 사법부도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다 지명했는데 일단 이게 법원 판단이나 검찰 판단을 완전히 대통령은 지금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이라는 말은. 지금 이게 검찰은 불법이라 영장 청구했고 일단 이게 법원도 불법이라 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계속 이 합법적인 불공정 이건 인식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환 평론가. 예.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얘기를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사는 집 부모가 있고요. 많이 배운 집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집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있는 거고요. 그것 자체가 이미 균형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면 대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쪽은 사교육 열심히 받고 한쪽은 사교육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한쪽은 스펙 열심히 만들고 한쪽은 스펙 못 만들고 근데 대학 가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거는 불법이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 자체가 차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결혼할 때 되는데 부모님이 몇 억씩 돈 줘가지고 아니 10억씩 줘서 집 한 채씩 사줘요. 그 불공정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출발 지점이 다른 거잖아요. 예, 합법적 불공정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오기영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약간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좀 오해를 하시거나 왜곡을 하신 건데 오해이겠죠. 예, 기본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번에 이제 2030 세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 사다리가 무너졌다. 실질적으로 함께 공정한 사회가 될 거라고 봤는데 그런 변화들 자기들끼리 쭉 해서 자식들 잘 키우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실제 그게 합법이라고 하는 포장 속에서 참 서러운 것들이 많더라. 이런 지적들이 깔려 있어서 그건 기존 제도가
어떻든 간에 이러한 그 국민들의 문제의식, 문제제기에 대해서 받아안고 그럼 그 불공정성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함께 개선하자. 공정의 문제를 보다 크게 국정의 과제로 안고 만들어가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죠. 그런 설명이라고 보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들었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합법적 불공정 얘기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조국 장관 그 입시 비리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이게 사과가 없으시고 예. 우리 전체 취지를 보면 조국 장관도 법을 어긴 건 아닌데 뭔가 이게 불공정 특권이다 뭐 이렇게 저는 취지로 옛날에도 비슷한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사례도 합법적 불공정이라고 예, 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테두리 안으로 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해를 잠하신 것 같고요. 예. 저희 보니까 이 지난 한 2달 동안에 대한민국이 참 여러 가지의 경랑이 있었고 최근에 이철희 의원이나 이제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는데 그걸 보면 되게 안타깝고 답답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제 불출마 선언의 목소리, 메시지는 뭘까 보면 정치가 정치 역할을 못 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제 실제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검찰이 또 검찰 나름대로 또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그래서 마치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당 있고 야당 있고 검찰당이 있는 겁니다. 그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대의기구인 국회 또는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제도적 통제 내지는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뭔가 있을 텐데 정리가 되는 로드맵이 만들어질 텐데 그게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쟁만 일삼는 또 정쟁을 위한 대립만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 그게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 그 속에서 이제 개인적인 것들이 불출마 선언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염증을 느낀 걸까요? 아니면 절망한 걸까요?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철희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특히 표창원 의원은 20대 국회를 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의정활동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긴 했지만 이 정쟁이라는 것 앞에서는 너무 이제 그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한편에서 다른 한편과 무조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식으로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우리 지지자나 조국 장관 전 장관의 그 심경도 제가 100분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 지켜주고 싶었고 지켜드리지 못했고 국가 끝날 때까지는 최선 다해서 마치고 오늘이 가장 그 적절한 시간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국감이 시작되면서 그 생각이 좀 분명해졌어요. 이런 정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조국 장관도 혼자 보내기에 좀 짠한 마음도 있고 조국 장관이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무려 70일 가까이 저렇게 사람과 가족을 난도질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비례의 원칙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과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도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업실장 두 사람이 불출마 선언 결심하기까지 뭐 여러 생각이 있고 또 고뇌가 있었겠지만 대체로 그 두 의원들 얘기하는 것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좀 절망감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현실 정치에 대한 벽을 상당히 절감을 한 것 같아요. 그 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특히 이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이란 말이죠. 예. 지역구 의원이 그 불출마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두 의원은 굉장히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죠. 그리고 댓글 보니까 상당히 상식에 입각한 의원들인데 왜 그만두느냐. 오히려 그만둬야 될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안타깝죠. 안타까우면서도 사실은 저는 왜 그 상황을 모르고 정치에 입문했는가 예. 반문을 하고도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와 혁신 그런 게 필요한 게 정치다. 예. 근데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실 정치 얘기를 합니다만 잘 선뜻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예. 아마 뭔가 더 큰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정도로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됐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화 타협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전부 검찰에 던지면서 이게 얽히고 설키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검찰이 정치 일정까지 지금 끼어들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라는 게 굉장히 혼돈되어 있는 모습들 이걸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이냐. 예. 이게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국가적인 과제예요. 예. 근데 언론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럼요. 언론도 진영의 싸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반에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고 단순한 진영과 감정의 어떤 토로가 아니라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거는 뭐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굉장히 좀 귀담아드려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들이 그만두면서 저는 단순히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그 같은 어떤 자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김성환 평론가 뭐 두 의원의 의정 활동을 우리가 뭐 지금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보면 초선 의원으로서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봤던 의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체로 불출마 선언하면 그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람들이 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꼭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불출마의 변을 들어보면 좀 어떤 그 자기 고뇌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게 많아요. 오늘 표창원 의원이 지옥 같았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양쪽에 좀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국회의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부끄러워함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해봤고요. 그 영화 신과 함께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두 의원한테 간다 그러면 그냥 다음번 총선 나오라. 제가 오히려 구출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데 정반대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만약에 한국 정치가 변화할 수 있는 자양분을 두 의원이 만약에 못 만들어준다면 또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치는 또 철면피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그만두겠다고 선언할 그 생각으로 정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을 좀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오늘 표창원 의원이 말한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였다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네, 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정치가 점점 적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걸 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곳이 바로 20대 국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이 쉽게 치유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감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수 쪽에서는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수가 결집되거나 보수가 점점 극단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은 진보 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한 걸음 움직였다 그러면 보수는 한 10걸음쯤 저쪽 오른쪽으로 움직여버린 이런 한국 정치 지형이 좀 어떻게 하면 좀 그 서로 간에 화해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의 모습으로 바뀔 수는 없을까. 좀 내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20대 국회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20대 국회가 완전히 다 그냥 그 협치도 없이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20대 국회 1년차에 탄핵할 때 30명의 국회의원이 또 하나의 입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건 되게 큰 변화거든요. 또 정권 교체된 뒤에 문재인 정부 첫 해 여소야대 5당 5석이기 때문에 여당 혼자 못합니다. 그런데 첫 해는 국민의당이랑 민주당이 같이 예산안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이랑 해가지고 또 작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협상을 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내에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문화를 좀 같이 극복을 해야 된다. 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하나 풀려고 하면서 어쨌든 이 당과 하기도 하고 저 당과 하기도 하고 그 현재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 게 정치 공간인데 그걸 그냥 막 비난만 하는 또는 이게 이제 어떨 수 없이 그냥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제 반대편에서 진영 논리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죠. 근데 이 사례가 첫 해, 둘째, 셋째 대부분 또 그렇게 뭔가 협의하는 과정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법안들 통과도 있었고 다만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뭔가 제대로
여야가 함께 만들어 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특히 지금 최근 몇 달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자괴감을 낳게 했고 예. 정치가 실패했다는 데 대한 국민의 비난이 매우 따가운 거죠. 민주당 초선 의원 2명은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고발된 또 고소 관련된 의원들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죠.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서 황교안 대표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듣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점이 있을 수 있는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공천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 우리가 왜 범죄 혐의점이 있습니까? 정치 저항을 올바르게 앞장서서 하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정치 행위를 범죄 혐의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원내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모아지면 그대로 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은 먼저 두 사람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저 두 분이 의정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의원 보좌관들 얘기 들어보면 심지어 자기가 들어가서 상임위에서 무슨 발언을 해야 되는데도 공부 안 하고 들어갔다가 순서 까먹고 뭐 이래서 뭐 보좌관이 아주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은 공부하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다음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걸 봐서는 우리 의회 정치에 대단히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아픈 것도 있지만 저 두 분이 저렇게 함으로써 지금 불출마 선언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는 신선한 자극제가 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면에서 한국당에도 자극을 줘서 한국당이 변화하고 또 건전한 보수로 나가고 좀 더 똑똑한 보수로 나가는 그런 자극제가 된다면 다음 21대 우리 국회는 지금 20대 국회보다는 한 뼘 더 잘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분의 이런 불출마 선언은 우리 정당 정치의 뭐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이 두 분은 앞으로 사그러들겠지만 이 두 분을 위해서 국회가 좀 더 바뀔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도 좀 저는 가져봅니다. 근데 바람이 영향을 주려면 낡은 바람이 나 물러나면서 좀 새로워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박진영 국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정치가 싸우면서 일하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싸움만 하고 일을 안 하니까 문제거든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뭐 무상급식도 하고 무상복지도 하고 반값 등록금도 하고 나름 정책을 내서 수권을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도 심어줘서 주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와서 보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총선까지 이 조국 게이트 뭐 대통령 심판론 이런 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서정 변호사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미국의 마크 트웨인 톰 소니의 모험 이분의 명언을 가져왔는데요. 정치인과 기저귀는 이제 그 자주 가다를 줄수록 좋다. 이유도 같다. 이유가 같아요. 기저귀는 이게 왜 자주 갑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신선한 물갈이 이게 열이 높고요. 이철이 표창원은 이게 저는 다른 의원보다 상당히 훌륭하다 봐요. 왜? 먼저 훌륭한 분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한국당도 이게 불출마 선언이 더 많이 놓여야 된다. 왜? 한국당이 더 못했으니까.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정치인과 기저귀 알겠습니다.